네, 안녕하세요. 서버 개발자 되는 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AWS 인스턴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장고 프로젝트 설치하고 그리고 git으로 푸시하고 풀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로컬에서 소스를 수정하고 변경된 소스를 git 소스 트리를 사용해서 git에 푸시한 다음에 그 AWS 서버 들어가서 다시 풀 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했는데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웹 서버를 띄울 거예요. 그래서 웹 서버가 뭐냐면은 저희가 장고를 여태까지 테스트를 할 때, 장고 프레임워크를 띄울 때 run 서버라는 명령어를 썼어요. run 서버 python manage.py run 서버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run 서버는 실제로 서비스용 명령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장고라는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디버그용 웹 서버예요. 그래서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실제로는 상용화된 웹 서비스를 하려면은 웹 서버를 하나 띄워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엔진엑스라든지 뭐 아파치 톰캣 이런 것들이 이제 웹 서버예요. 그래서 이 웹 서버를 저희 AWS에 설치하고 이 장고랑 연동시키는 과정을 할 거예요. 저도 처음에 파이썬으로 장고로 웹 개발자를 시작했을 때 가장 헷갈렸던 게 이 런 서버로 어차피 실행이 되니까 회사 가서도 런 서버를 쓰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 퍼포먼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저는 엔진엑스를 쓸 건데, 이 엔진엑스가 구글링 해보시면, 웹서버에 대해서 구글링 해보시면은 뭐 요즘 대세가 엔진엑스라는 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성능이 좋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쓰기도 쉽고, 그래서 엔진엑스를 사용할 거고요. 이 엔진엑스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진행하기 전에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 장고라는 게 저희가 만약에 웹페이지를 만든다고 쳤을 때 이 장고에서 웹페이지를 띄우는 기능을 우리가 크롬이나 어디 브라우저에서 이제 실행을 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요청이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 사이의 과정을 제가 그려볼게요. 그래서 먼저 가장 이거 제가 그리지 말고 차라리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제 블로그에 보시면 그림이 있거든요.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이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웹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브라우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핸드폰 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API를 호출한다든지 뭔가 페이지를 호출할 때 그 다음 가장 먼저 접속하는 게 웹 서버예요. 웹 서버 다음에 소켓을 통해서 이 WSGI라는 거를 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이 WSGI라는 거는 웹 서버랑 웹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고죠. 장고를 웹 프레임워크라고 하고, 이 웹 서버랑 장고 사이에 그 인터페이스 통신을, 그러니까 서로 언어를 이해하고 교환할 수 있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래서 WSGI를 설치해야 하고, WSGI를 지나서 이제 장고까지 오면은 이제 장고 안에서 저희가 파이썬으로 짠 코드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뭐 웹 클라이언트, 웹 서버, 소켓, WSGI, 장고, 파이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웹 서버를 정해야 되죠. 저희는 엔진엑스를 쓰기로 했어요. 엔진엑스를 쓸 거고, 이 소켓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엔진엑스랑 WSGI 사이에 어떻게 통신을 할 것인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외부 포트, 네트워크 포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8000번 포트 사용하듯이 뭐 8080 포트를 쓰든지 아니면 HTTP 포트를 쓰든지 해서 이 웹서버랑 WSGI라는 인터페이스 사이의 통신을 네트워크 포트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리눅스 소켓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소켓을 쓰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보다 더 빠른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소켓을 쓰기 때문에 소켓을 적었고, 그 다음에 WSGI에서 WSGI라는 게 용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뭔가 특정 프로그램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개념을 말하는 건데, 풀었으면은 웹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웹서버랑 웹프레임워크랑 사이의 인터페이스다라고 알시면 되고요. 이 WSGI도 프로그램이 되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UWSGI라는 패키지를 쓸 거예요. 이 라이브러리를 한 5개 정도 검색하시면 5개, 6개인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대중화된 게 UWSGI라는 거라서 저희는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저희는 지금 장고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부터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WSGI를 만들 건데, 저희는 UWSGI를 설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저희가 AWS에 들어갈게요. 뿌띠.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글씨체 좀 바꿀게요. 저희가 지금 서버 언더바 div라는 폴더 안에 만들었잖아요. 거기 들어가 주시고, 이 UWSGI라는 거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PIP로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PIP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PIP 설치. 그래서 PIP를 쓰기 위해서 먼저 가상머신을 켜야겠죠? 소스 vmv 하신 다음에 pip install uwsgi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설치가 끝났어요. 이제 uwsgi를 어떻게 써보는지, 일단 웹서버 없이 그냥 이 WSGI만 가지고 이 장고를 한번 띄워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켓이랑 웹서버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웹 클라이언트가 WSGI를 호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장고만 먼저 띄워볼게요. 제가 원래 장고를 띄울 때 python main.py run 서버를 하잖아요. 그냥 run 서버를 하면 안 되고 0.0.0.0 8000으로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URL을 치면은 이렇게 장고가 실행이 되죠. 장고가 실행이 되고 여기 로그가 찍히고, 이제 이 런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UWSGI를 써가지고 이걸 띄워볼게요. 일단 UWSGI 한번 눌러보자. UWSGI 쓰면은 뭐라고 막 설명이 나와요. 뭐 이거 기본 세팅값인데 세팅값이 어떻게 돼 있나, 너의 컴퓨터 CPU는 1개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이 나와요. 뭐 옵션 미싱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명령을 어떻게 치면 되냐면 UWSGI 하고 HTTP. 이게 이 HTTP가 뭐냐면은 이 UWSGI를 실행할 건데, 그 들어오는 입력,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HTTP 프로토콜로 8000번 포트를 물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희가 런 서버 할 때 빵빵빵빵 땡땡 8000 입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모듈을 적어야 되는데, 모듈을 적고 이 모듈에다가 우리 장고 프로젝트 이름을 적으면 돼요. 저희 장고 프로젝트가 서버 div죠. 하고 뒤에 WSGI를 붙이시면 되거든요. 이 WSGI를 붙이면은 바로 되는데, 왜 되냐면은 저희 프로젝트 들어가서 세팅 파일을 보시면은 이 WSGI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저희가 UWSGI 설치하고 하면은, 설치하기도 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동적으로 이 WSGI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도 WSGI 파이썬 있고, 장고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쓴 명령 WSGI HTTP 8000 입력하고 모듈을
우리 서버 dev wsgi를 하면은 이제 아까 같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떴죠. 지금 오퍼레이셔널 모드 싱글 프로세스 워커가 하나 떴다고 나오는데, 이 워커가 뭐냐면은 저희가 잔고를 하나만 띄웠다고 해서 사람이 저희가 프로세스가 하나만 뜨잖아요. 근데 이 워커를 여러 개 띄워 놓으면은 이 워커가 저희가 코딩한 거를 작업을 막 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은 이 워커가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잔고로 보내서 잔고가 막 뭐 처리를 한 다음에 응답을 주겠죠. 리턴을 주겠죠. 그 리턴을 다시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산하는 역할을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프로세스가 지금 하나가 뜬 거예요. 이거는 설정을 하면은 뭐 여러 개 띄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개 띄우면은 동시에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워커가 하나인데, 이 지금 AWS 무료 버전 서버가 좀 사양이 안 좋아서 하나가 뜬 거고, 만약에 CPU가 더 늘어나고 더 사양이 좋으면은 저희가 뭐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워커가 많이 뜨거든요. 일단은 지금 하나가 떴고, 다시 한번 아까랑 런 서버 했을 때랑 똑같이 8000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똑같이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죠. 혹시 모르니까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잔고가 뜨고 로그가 똑같이 찍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잔고 로그였는데 이번에는 WSGI 로그예요. 그래서 리퀘스트가 총 몇 번 맞고 몇 번째고 뭐 몇 바이트가 들어왔고 어떻게 됐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찍히죠.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는 지금 이 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이 웹브라우저에서 URL 요청했더니 이제 UWSGI가 받았어요. 얘가 받은 다음에 잔고로 보내준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응답이 반대로 간 거고,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청을 해서 응답이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이 UWSGI가 엔진X랑 연동되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명령어로 이렇게 HTTP 옵션이랑 모듈 옵션을 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따로 컴피그 파일, 그러니까 옵션들을 모아놓은 파일로 관리를 하면은 나중에 이 실행하거나 관리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옵션 경로 뭐 설정 파일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etc의 우분투일 경우 etc의 UWSGI 폴더를 만들어요. 이게 아마 처음에는 폴더가 없을 텐데 mkdir 한 다음에 아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죠. 그냥 설정 파일이 없다고 가정하고 설정 파일을 만들 때 경로가 일단 cd 땡땡을 해서 루트 경로로 와요. 루트 경로에서 etc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mkdir wsgi는 퍼미션 디나이니까 sudo mkdir wsgi. 그럼 UWSGI 폴더가 생겼죠? 그래서 UWSGI 들어간 다음에 다시 sudo mkdir 한 다음에 사이트 폴더가 생겼어요. 이제 여기에 옵션 파일을 만들게요. 파일 만드는 거는 vi를 하시면 그냥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sudo vi server dev 하시면은 이렇게 에디터가 열려요. 메모장 같은 에디터가 열려서 그래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뭘 적어야 되냐면은 일단 주석으로 이건 UWSGI 잔고용 config 파일입니다 하고 여기에 UWSGI를 적은 다음에 베이스
중요한 게 딱 3개 있는데 베이스라기보다는 폼이랑 디렉토리랑 모듈, 이 3개가 되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폼이 뭐냐면은 저희 그 가상 환경 주소를 적는 거거든요. 뽀띠를 하나 더 띄워가지고 경로를 확인할게요. 저희 이 장고 프로젝트 안에 이 venv가 있잖아요. venv 이 경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절대 경로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홈 우분투 서버 dv venv, 이거는 가상 환경 주소, 그리고 여기에는 제 프로젝트 주소 우분투 서버 div, 이거는 프로젝트 경로, 주소라고 안 하고 경로라고 할게요. 이 모듈에는 아까 저희 UWSGI 실행시킬 때 여기 이거 실행했죠? 하고 뒤에 어플리케이션을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인 건 끝난 건데, 지금 이 부분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 베이스를 이걸로 하고 이 부분을 변수로 써줬거든요. %하고 입력하시면 변수가 돼요. 이게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켓을 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그 그림에서 여기 부분이 네트워크 통신이 될 수도 있고 소켓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를 HTTP로 해서 이제 웹 클라이언트가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엔진X가 이 WSGI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은 리눅스 소켓을 쓸 거예요. 왜 소켓을 쓰냐면은 네트워크를 쓰면은 그 헤더가 하나 더 붙어요. 저희 뭐 컴퓨터 구조나 뭐 네트워크 통신이라는 수업을 들어보신 분은 뭐 OSI 7계층이라는 걸 아실 텐데, 거기 중간에 네트워크 계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포트 번호 8000으로 네트워크로 이 사이에 통신을 하게 되면은 그 계층이 하나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헤더가 하나 더 붙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쓸데없지는 않죠 사실은, 헤더 파일이니까. 하지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예를 들어서 다이렉트로 통신할 수 있는데 한 단계 거쳐서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면으로 좀 떨어져요. 근데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소켓을 쓰면은 바로 그 네트워크 층을 거치지 않고 통신하기 때문에 더 빨라요. 그래서 소켓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TMP, 템프 폴더에 만들거든요. 그래서 템프 폴더에 만든 다음에 디장고 좀 소켓, 그냥 이렇게 이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소켓에 관한 파일 권한을 주는 건데, 666이면은 누구나 읽고 쓸고 수정할 수 있다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마스터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마스터라는 거는 저희가 이 아까 워커가 하나 떴다고 했잖아요. 그게 프로세스가 몇 개 뜨냐는 건데, 이 마스터라는 거는 마스터 프로세스를 띄울 거냐 말 거냐예요. 마스터 프로세스가 뭐냐면은 이렇게 워커 프로세스들이 막 여러 개 있고 마스터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이 마스터 프로세스가 워커 프로세스들을 감시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 막 워커들이 뜰 거란 말이죠. 마스터가 얘네들을 감시를 해서 만약에 얘가 죽어, 뭐 잘못 처리하다가 죽었어, 그러면은 이 마스터가 얘 죽었냐고 다시 띄워요. 다시 살려줘요. 이렇게 워커들 프로세스를 관지하는 프로세스를 마스터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 마스터 프로세스를 띄우면 또 장점이 로그가 따로 찍혀요. 그러니까 이 워커들의 로그가 아니라 이 마스터의 로그가 찍히기 때문에 좀 더 시스템을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를 true로, 보통 디폴트는 true예요. 디폴트로 사용자들이 대부분. 그리고 enable thread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워커를 띄울 때 워커가 멀티 스레드 기반, 그러니까 스레드를 사용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할 거냐 이 옵션인데, 당연히 뭐 true로 하는 게 좋겠죠. 스레드가 지원을 하면은. 근데 이거는 저희 워커가 하나일 때, 뭐 여러 개일 때는 당연히 멀티 스레드가 되겠지만 하나일 때도 띄우는 게 띄우고 안 띄우고의 차이가 크거든요. 크다기보다는 띄우고 안 띄우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장고에서 멀티 스레드를 쓰기 위해서는 이거 꼭, 스레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꼭 켜줘야 돼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는데 PID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t장고.pid. 이 PID 파일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마스터도 뜨고, 저희가 만약에 4개를, 워커를 4개를 띄우고 마스터 하나 띄우면 5개가 있잖아요. 이 5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우리가 한 번에 이거를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킬하고 싶어, 그러니까 실행 종료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리눅스 같은 거에서는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고유의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걸 PID라고 부르는데 그걸 일일이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냐면은 psef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이제 우리가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PID가 있잖아요. PID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UWSGI가 어떤 PI를 가지고 있는지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되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 PID 파일 옵션을 주면은 모든 프로세스가, UWSGI 모든 프로세스 번호가 이 파일 안에 입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5개가 떠 있다고 하면은 이 파일 안에 번호가 5개가 찍혀요. 그래서 그냥 그 번호 가지고 얘네 5개의 번호 이거구나 하고 뭐 지우고 중지하거나 재실행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옵션인 이 베큐um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UWSGI가 내려가면은 이런 PID 파일이나 소켓 같은 거를 자동으로 지우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그 흔적이 남으면, 찌꺼기가 남으면 안 되니까 지워주는 옵션이고, 그리고 로거가 있는데 이거는 로그 파일을 어떻게 남길지, 어디다가 남길지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템프 폴더에 UWSGI 로그라는 걸로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옵션이 끝났어요. 서버 DV라면 좀 그러니까 sudo 서버, 보통 이 이름을 INI라고 짓거든요. .ini 서버 언더바 DV INI로 저희가 UWSGI 컨피그를 만들었고, 어떻게 실행시키냐면은 UWSGI 한 다음에 /i를 하면 돼요. 슬러시가 아니라 -i, 다시 i인가? 다시 i를 한 다음에 이 경로를 입력하면 돼요. etc WSGI 사이트 서버 INI 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다신가봐요. /i 한 다음에 그 INI 경로를 입력하면은 이제 getting INI configuration from 어쩌고저쩌고 경로 해가지고 실행이 된 거예요. 실행이 됐는지 확인하려면은 psef grep UWSGI를 하시면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네요. 그럼 실행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상하네. psef grep UWSGI 왜 안 나왔지? WSGI. 이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면은 저희 템프 파일에 템프 경로에 뭔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템프를 보시면은 5월 5일 이 UWSGI를 보면은
CHDIR 이거를 못 읽었네요. 왜 못 읽었을까? 이 프로젝트 경로를 지금 못 읽었는데, 프로젝트 경로가 우분투 홈 우분투 서버 DV. 이 로그를 이 주석을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주석을 지울게요. sudo vi 그 다음에 아까 INI로 안 했을 때는 이 색깔이 안 먹었는데 INI로 바꾸니까 색깔이 먹네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다시 실행할게요. WSGI 이렇게 꺼지지 않으면은 지금 실행이 된 거거든요. 아까 제가 친 것처럼 ps ef grep UWSGI를 하게 되면은 지금 두 개가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하지만 지금 저희가 설정에 소켓으로 들어가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로 들어가면은 뭐 찾을 수 없다고 나와요. 왜냐면 실행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실행을 되게 일시적으로 하려면은 i 옵션 뒤에 아까랑 똑같이 http를 주고 8000번으로 실행하면은 이제 이 config 파일을 읽어서 UWSGI가 실행이 됐고 여기에 접근하는 거는 http 8000번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면 다시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죠. 아까랑 다르게 로그가 지금 여기 안 찍혀요. 원래 아까 여기 들어갔으면 여기 로그가 찍혔는데 안 찍히는 거는 아까 저희가 설정 파일에서 로그 경로를 적어놨잖아요. 여기 로그 템프에 UWSGI 로그 이 테일을 걸어놓으시면은 테일하고 이 바 f를 슬러시 f 뭐라고 하지? 하이픈 f를 하면은 하이프 f는 하고 그 파일 이름을 적으면은 이게 그 파일을 추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면은 계속 이 아래에 덮어 써져요. 아래에 프린트가 돼요.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여기 로그가 찍히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이제 설정 파일을 읽어서 UWSGI를 실행시키는 건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설정 파일 저희 소켓 하신 거 기억나시죠? 여기 저희 장고 소켓을 만들었잖아요. 이 소켓을 가지고 이제 이 웹서버 엔진엑스가 이 소켓을 물고 뜨면은 이제 웹서버를 통해서 저기 장고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UWSGI까지는 설치가 됐고 이제 엔진엑스를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엔진엑스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엔진엑스를 거쳐서 이 소켓 장고 소켓을 거쳐서 UWSGI로 가서 장고를 실행시키는 거죠. 일단 엔진엑스는 파이썬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PIP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apt-get으로 설치해요. sudo apt-get nginx 인스톨인가? sudo apt-get install nginx를 쓰시면은 이제 막 뭐라고 나오고 설치할 거냐 말 거냐 yn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아마 뭐라고 나온 다음에 y를 누르시면은 이제 nginx가 설치가 돼요. 설치가 된 다음에 확인하려면 nginx 한 다음에 -v를 하시면은 이제 버전이 나와요. nginx가 1.14 버전이 깔렸다. 그러면은 이제 엔진엑스가 시작됐어요. 시작된 게 아니라 설치가 됐어요. 끝났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엔진엑스도 그 UWSGI처럼 설정이 되게 많거든요. 네. 설정 파일이 있는데 이 설정 파일의 경로는 그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저희가 아까 UWSGI는 그 ETC에 UWSGI를 만들었는데 엔진엑스는 설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config 폴더가 생기거든요.
디폴트도 다 생겨요. 그래서 엔진엑스 etc 엔진엑스에 들어가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nginx.conf예요. config. config를 줄여서 이 conf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nginx.config. 보면은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디폴트로 그냥 자동으로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블로그에 다 정리해 놨으니까 하나씩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config 안에 있는 어떤 설정이 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 서버 개발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면접 때 물어보기 제일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관이 그 서버 개발자가 뭐 얼마나 잘하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컴피그에 뭔가를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 얘 많이 해봤네라는 거가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컴피그를 다 하나씩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다 돼 있고 다 블로그에 제가 정리해놨고 제가 따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TCP 샌드 파일이랑 TCP 노푸시, TCP 노 딜레이라는 건데 일단 이것도 블로그에 되게 정리해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패킷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TCP/IP 통신을 배우신 분이라면은 그 핸드쉐이킹 하는 거를 잘 아실 텐데 만약에 안 배우신 분은 저희가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할 때 배터리가 별로 없는데 좀 그래서 설명할게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서버가 이쪽에 있고 서버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이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왔다 갔다 얘가 요청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얘가 응답을 주고 다시 요청을 하면은 응답을 주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핸드쉐이킹이라고 하는데 뭐 저희 핸드쉐이킹 악수하는 거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주고 그거에 대응해서 서버가 응답을 주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가지고 핸드쉐이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낼 때 우리가 막 1, 2, 3을 보내야 돼요. 1, 2, 3을 보내야 되는데 1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1, 2, 3 따로따로 보내면은 성능이 되게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따로따로 보내는 거랑 이렇게 1, 2, 3을 한 번에 보내는 거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1, 2, 3을 한 번에 보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한 번 보낼 때 이 사이에 전송 시간도 있고요. 전송 시간 그리고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1번이라는 게 있으면 이 위에 헤더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더 크게 가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나눠서 보낼 때는 이 헤더가 1번에도 헤더가 있고 2번에도 헤더가 있고 3번에도 헤더가 있어요. 만약에 헤더가 20바이트라고 하면은 지금 나눠서 보내는 거면은 여기도 20, 여기도 20, 여기도 20이니까 60바이트의 헤더가 간 거잖아요. 1, 2, 3을 제외하고도. 근데 만약에 한 번에 보내면은 이 1, 2, 3에 동시에 헤더가 씌워지니까 20바이트 한 번만 보내면 돼요. 왜냐면은 1, 2, 3은 60바이트인데 1, 2, 3 한 번에 보내면은 20바이트. 그러니까 데이터적인 측면이나 방송 시간적인 측면이나 다 좋죠.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게 TCP에서 이제 혼잡 제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이 노푸시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1, 2, 3을 따로따로 보내지 않고 모았다가 다 대면 보내요. 그래서 헤더를 하나로 해서 데이터를 줄이죠. 이 노딜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노푸시랑 약간 좀 반대 개념이에요. 이 노딜레이라는 거는
저희가 1번이 엄청 작은 데이터, 이 모아서 보내는 거랑 반대로 엄청 작은 데이터 1바이트를 보내요. 근데 얘가 이 TCP가 1바이트면 너무 작지 않나? 다른 거 기다렸다가 보내는 게 더 낫지 않나? 하고 좀 기다려요. 좀 기다리다가 1바이트밖에 없네 하고 이 데이터를 보내고자 하는 시점보다 약간 딜레이가 생겨서 좀 늦게 보내요. 그래서 이 딜레이를 없애주기 위한 게 바로 TCP 로우 딜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TCP 로우 딜레이 옵션을 키면은 조그만 데이터가 있네 하고 그냥 바로 보내버려요. 다음 데이터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조그만 데이터도 바로 보낼 수 있는 게 노 딜레이고, 이렇게 분할해서 보내는 거 말고 한 번에 보내는 게 노 푸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킬 수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언밸런스한 거죠. 왜냐면은 이 푸시를 키면은 쪼개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보내고, 노 딜레이를 키면은 다른 거 안 기다리고 한 번에 보내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되게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엔진X는 이 두 개를 다 키면은 두 개의 장점을 다 발휘해요. 그래서 연속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있으면은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고, 만약에 다음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연속으로 모아서 보내다가 이 꽉 차면은 바로 보내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점을 다 사용하기 할 수 있는 게 엔진X라서 이 둘 다 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론을 들으면 둘 중에 하나만 켜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켜도 성능이 더 좋다는 그런 엔진X의 대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일단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구글링을 더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블로그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여기 아래 내리다 보면은 버추얼 호스트 컨피그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인클루드를 하게 되는데, 이 인클루드를 한다는 거는 이 특정 경로에 있는 컨피그들을 다 읽어가지고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장고에 대한 UWSGI에 대한 세팅은 여기다 갈 거예요. 이 etc nginx site enabled에 지금 여기 site enabled에 가보면은 디폴트가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서버 dev는 제가 만든 거고, 이 디폴트가 있을 건데, 디폴트를 열어보시면은 이것도 막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저희는 이거 안 쓸 거잖아요. 그래서 지우셔도 되고, 이 listen 포트를 원래는 80으로 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UWSGI를 쓸 때 HTTP를 쓸 거라서 80을 쓸 거기 때문에 이거는 8080으로 바꿔줄게요. 이 VI 저장하는 거는 콜론 누르고 WQ, 그럼 저장하고 종료, Q 하면 그냥 종료예요. 그래서 서버 언더바 DEV를 만드실 건데, 이거는 세팅이 진짜 간단해요. 일단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 여기 보고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새로 만들게요. 다시 이거 없다고 치고, 아마 여러분 sudo rm 서버 dev 이 상태일 건데, 이제 그 UWSGI용 컴피그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vi 하시면 안 되고 sudo vi 서버 언더바 dev, 여러분 프로젝트 이름 적으시면 돼요. 하시고 업스트림 django, 이 업스트림에는 서버 목록을 적는 거라서 여러 개 적으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서버, 아까 저희가 그 UWSGI랑 웹서버, 엔진엑스 사이에 소켓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리눅스 소켓을 사용한다고 적을 건데, 리눅스라고 안 적고 유닉스라고 적어야 돼요.
이 콜론하고 땡땡 한 다음에 땡 한 번 더 하고 tmp django 저희 아까 소켓 이름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또 서버가 더 있으면은 뭐 여러 서버를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서버 쓰면은 이렇게 도메인이 여러 개 분할돼서 요청이 이렇게 분할돼서 나가거든요. 저는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로 하고 아래다가 이제 상세 세팅을 적으면 돼요. 리스는 80번 포트, 서버 이름은 로컬호스트, 그리고 캐릭터 셋 utf8 이거 적으시고 클라이언트 맥스 바디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요청의 최대 크기 정하는 건데 대충 정하시면 돼요. 어차피 뭐 사용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만약에 나중에 사용화된 서비스를 만들 때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적을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로케이션,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루트 경로 어디로 할 거냐인데 저희는 이 엔진S로 요청이 들어오면은 바로 UWSGI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UWSGI S라고 하시고 Django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WSGI를 쓰시려면은 UWSGI 파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요거는 엔진X를 설치하시면은 자동적으로 같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냥 이 경로 적으시면 아마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엔진X 설정이 끝났어요. 설정이 끝났고 이제 실행만 하면 되거든요. 실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과정을 보신다면은 이 장고는 저희가 킬 필요 없고 실행시킬 필요 없고 UWSGI는 실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엔진X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바로 그 UWSGI로 보내기 때문에 UWSGI가 실행이 되어 있어야 엔진X가 실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UWSGI를 실행시켜 주시고 대신 이 뒤에 HTTP 옵션은 주실 필요가 없어요. UWSGI를 실행시키면은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엔진X를 키면 되는데 엔진X를 키는 방법은 sudo systemctl start nginx 그러면은 psaf grep nginx를 하게 되면은 nginx가 실행이 됐죠? 이것도 똑같이 마스터 프로세스 있고 워커가 있어요. 하나가 떴어요. 그래서 다시 장고를 접속을 하는데 아까까지는 포트를 8000번 썼는데 지금은 그냥 HTTP 80번을 쓰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이 뒤에 아무것도 안 쓰는 게 80번이에요. 기본이 80번 쓰시면은 장고가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실행이 안 될 건데 왜냐하면은 저희 AWS 방화벽 설정에 아마 여러분이 80번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AWS 콘솔 들어가서 보안 그룹 들어가셔서 인바운드 규칙 편집을 하셔가지고 이 HTTP를 넣으신 다음에 위치 무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빵빵빵빵빵빵빵 빵이 생겨서 저장을 하시고 다시 이거를 키면은 돌아가게 될 거예요. 쉽죠? 자, 이제 엔진엑스까지 켰으니까 아까 그 저희 엔진엑스 컴피그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로그 경로가 있어요. 액세스 로그는 여기 로그, 에러 로그는 여기 로그. 한번 가볼게요. 바 로그 엔진엑스 가면은 로그가 있죠? 테일을 다시 걸어보면은 액세스 로그를 걸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 로그가 올라가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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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죠. 어떤 브라우저로 접속했고 어떻게 뭐뭐뭐가 됐다. 운영 시세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엔진엑스를 이용해서 웹서버를 이용해서 저희가 장고 프로젝트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웹서버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되게 많거든요. 사용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웹서비스를 하려면은 뭐 자동적으로 커넥션 관리 해준다든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스터 프로세스가 있어서 워커들을 관리해준다든지. 그래서 항상 장고를 할 때 런서버로 하는 게 아니라 웹서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망각하고 모르고 있는 것라고 생각해요. 이 웹서버를 띄워야 된다는 거.